자, 오늘은 상용 로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로그의 이제 정의하고, 상용 로그의 정의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근데 이제 상용 로그에서 이제 어떤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되냐면, 이 상용 로그의 값을 계산했을 때,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수 부분, 그러니까 상용 로그에서 정수 부분이 갖는 의미, 그 다음 상용 로그에서 소수 부분이 갖는 의미, 그 두 개를 여러분들이 오늘 좀 잘 숙지하시면 상용 로그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자, 일단 상용 로그의 정의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상용 로그의 정의는, 자, 로그긴 로그인데, 밑이 10인 로그 있잖아요. 그렇죠? 밑이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로 합니다. 그냥. 네.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숫자는 다 십진법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십진법이 널리 쓰이고 있잖아요. 상용적으로. 그죠? 그래서 밑이 10인 로그를 그냥 상용 로그라고 부르기로 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상용 로그는, 자, 밑이 생략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밑이 생략이 되니까 로그 n이라고 쓰면 되고요. 자, 이 로그 n이라고 했을 때 밑이 없으면 상용 로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즉 밑이 10인 로그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근데 이제 상용 로그에서, 여기 있는 이제 상용 로그에서 상용 로그에 이제 이 값을 계산했을 때, 자, 정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소수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정수 부분을 n이라고 놓고요. 자, 그 다음 소수 부분은 알파라고 놓는데, 자, 여기서 좀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중요한 사실은 단, 이 소수 부분이라는 것은 0에서 얼마 사이다? 1 사이 1대의 소수 부분을 의미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도 드리긴 하겠지만, 이 소수 부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소수 부분하고 좀 다르죠. 항상 어떤 소수냐? 양의 소수예요. 쉽게 얘기하면 양의 소수. 즉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은 값을 이제 소수 부분 알파라고 하기로 이제 약수로 한 거고요. 그 알파가 결정이 돼야 정수 부분 이제 n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어떤 상용 로그 값이 있는데, 자, 로그 n의 값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2.4라고 할게요. 2.4. 자, 그러면 이거는 쉽죠. 당연히 2.4라는 것은 2 플러스 뭐니까? 0.4니까 당연히 이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은 2가 되는 거고, 자, 이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은 뭐가 된다? 그쵸, 0.4. 자,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거죠. 예? 자, 근데 하나 더 이제 예를 들어서, 자, 어떤 상용 로그 값이 마이너스 2.4라고 할게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2.4.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2.4라고 하면, 자, 요거는 이런 의미가 돼요. 자, 로그 n은 마이너스 2, 그 다음 마이너스 0.4하고 똑같다는 얘기인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마이너스 2를 정수 부분, 마이너스 0.4를 소수 부분이라고 하면 이 순간 틀린다는 얘기인 거죠. 예? 우리가 소수 부분에 이제 약속 얘기해서, 자, 그러면 이때는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셔야 되냐면, 자, 여기 있는 소수 부분 있잖아요. 음의 소수를 양의 소수로 바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하냐면, 여기에다 2를 더합니다. 마이너스 0.4에다 2를 더합니다. 자, 근데 그러면 여기 등호가 성립하려면 여기는 마이너스 2였던 요 정수 부분에서 2를 하나 빼주면 되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2를 하나 더해주고 2를 하나 빼줌으로써 값은 변화시키지 않고, 여기 있는 이제 음의 소수를 뭘로 바꾼다? 그쵸, 양의 소수로 바꾸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마이너스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뭐가 된다? 0.6이 되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비로소 정수 부분이 얼마고? 그쵸, 마이너스 3이고, 자, 소수 부분은 얼마가 된다? 0.6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상용 로그에서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을 이제 결정을 이제 먼저는 하셔야 되는데, 방금도 얘기했듯이 소수 부분이라는 것은 항상 무슨 소수? 그쵸, 양의 소수. 그 양의 소수로 나타내줘야 소수 부분이라고 말하고, 소수 부분부터 결정을 해야 정수 부분이 결정이 된다는 거. 자,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상용 로그를 계산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죠? 상용 로그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자, 제가 일단 요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상용 로그 표가 나옵니다. 책에 보면. 자, 그러면 이제 상용 로그 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상용 로그 표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우리가 이제 상용 로그에 이렇게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을 이제 구해야 됩니다. 그죠? 상용 로그에 이제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을 구해야 돼요. 근데 구하는데 이 소수 부분 있죠? 자, 소수 부분을 구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상용 로그 표입니다. 즉 우리가 이제 어떤 로그 값을 봤을 때 소수 부분은 누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한다? 그쵸. 상용 로그 표를 이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상용 로그 표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상용 로그 표가. 자, 그러니까 뭐 하나 예를 들자면 이런 게 있다고 칠게요. 로그 3.24다. 이렇게 3.24. 로그 3.24. 자, 그러면 이 상용 로그 표에서 이 상용 로그 표에서 이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는 이 세로축에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로축에 3.2라고 있어요. 자, 그다음 여기 끝에 있는 이제 소수 두 번째 자리 있잖아요. 소수 두 번째 자리는 가로축에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가로축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0으로부터 시작해서 1, 2, 3, 이렇게 4. 뭐 이렇게 이제 나간다는 얘기죠. 1, 2, 3, 4. 자, 그러니까 이 가로축에서는 이렇게 4를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상용 로그 표에서 얘하고 이 만나는 지점 여기 있죠. 여기의 값을 찾아서 읽어주시면, 즉 요거 로그 3.24에 대한 값이 되겠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상용 로그 표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상용 로그 표가 얼마부터 얼마까지 구할 수 있냐면 1.0부터, 그러니까 1.00부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부터죠. 1부터 뭐까지만 구할 수 있냐? 9.99까지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왜 상용 로그 표가 1.00부터 9.99까지만 나와 있냐면, 무슨 부분을 찾는 거기 때문에, 그쵸? 소수 부분을 찾는 거기 때문에 값이 이렇게 주어진다, 그런 얘기인 거죠. 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수라는 것은 가수가 아니고 소수 부분이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옛날 교육과정에는 가수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좀 약간 용어적인 혼란이 와서, 소수 부분이라는 것이 이렇지 않습니까? 소수 부분이 알파인데, 이 알파가 얼마부터 얼마다? 0부터 얼마다? 자, 1이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용 로그 값이, 자, A라고 칠게요. 이 A라는 값이 뭐가 되기 위해서는, 소수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요 진수 자리죠. 소수 부분이 되기 위한 이 진수 자리 A가, 여기 있는 A가 반드시 1하고 10 사이에 있는 숫자여야만이, 그러니까 이 진수 부분에 있는 요 A의 값의 범위가 1부터 얼마? 10 사이여야만이, 자, 그 상용 로그 값은 무슨 부분이 된다? 우리가 배운 양의 소수 값으로 계산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그러니까 상용 로그 표에서 1.00부터 9.99까지밖에 주어지지 않는 이유는 10이 되는 순간 1보다 커지기 때문에, 그죠?
1보다 커지기 때문에 그러면 알파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용로그표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자, 얼마하고 얼마 사이? 1하고 10 사이 값까지만 상용로그표를 보고서 소수 부분을 구할 수 있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제가 이제 그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이 갖는 그 성질이라고 할게요. 그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이 갖는 성질을 이제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자, 얘를 좀 몇 개를 좀 쓸 거예요. 얘를 그거를 보면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여기 좀 쓸게요. 자, 로그 3450. 자, 얘는 3 플러스 0.5378. 자, 제가 이제 상용로그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 여기 이제 어떤 상용로그의 이제 값들을 좀 예시로 이제 6개 정도를 써놨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는 자, 우리가 상용로그의 이제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을 왜 구하고 이거를 이제 왜 배우냐면 우리 이제 이렇죠. 상용로그의 이제 정수 부분 있잖아요. 요 정수 부분은 여기 있는 진수 있죠, 진수. 상용로그에 이제 여기 있는 진수. 자, 얘 n의 역할은 이 진수 n의 자릿수를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상용로그에서 정수 부분이라는 것은 우리 상용로그의 이 진수에 뭐를 판단한다? 자릿수를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게 상용로그 정수 부분이 갖는 의미가 되겠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릿수를 판단하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소수 부분이라는 건 뭐냐면 요 소수 부분이라는 것은 여기 진수 n에 수의 배열 상태를 판단하는 데 쓰여요. 수의 무슨 상태? 배열 상태를 판단하는 데 쓰입니다. 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제 예시를 좀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이제 방금도 얘기했듯이 정수 부분은 진수 n의 자릿수를 판단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자, 봐봐요. 자, 여기 있는 이제 정수 부분이 3이죠. 자, 그러면 여기 진수가 이제 몇 자릿수죠? 이게 몇 자릿수? 하나, 둘, 셋, 넷. 4자릿수죠. 그러니까 최고 높은 자리가 1000의 자리죠. 1000의 자리. 자, 여기 정수 부분이 3이면 최고 높은 자리가 무슨 자리다? 1000의 자리. 즉, 1000의 자리라는 것은 10의 3승자리라는 뜻이에요. 10의 3제곱자리.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정수 부분이 2면,
자, 여기 진수가 세 자리수, 즉 100의 자리까지 오죠. 100의 자리. 자, 요 100의 자리인데, 자, 100의 자리는 10의 제곱자리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여기 정수 부분이 1이면, 자, 최고 높은 자리가 이제 두 자리가 되는 거죠. 즉 10의 자리. 그죠? 1의 자리, 10의 자리. 자, 그러니까 10의 1승 자리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정수 부분이 뭐면? 0이면, 정수 부분이 0이면, 한 자릿수, 즉 1의 자리가 되는 거죠. 1의 자리. 즉 10의 0제곱이 1이잖아요. 그죠? 10의 0제곱이 1. 자, 그 다음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이면 소수 첫 번째 자리에 숫자가 배열되기 시작합니다. 소수 첫 번째 자리. 그죠? 소수 첫 번째 자리라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1제곱자리라는 거죠. 10의 마이너스 1제곱자리. 자, 그 다음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라는 것은 자, 여기 진수를 보시면 소수 몇 번째 자리? 그쵸, 두 번째 자리에서 소수 두 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숫자가 배열되기 시작하죠. 그죠? 자, 그러면 소수 두 번째 자리라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2제곱자리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웬만큼 이제 파악이 되셨습니까? 이제 정수 부분이라는 게? 아, 그러니까 이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은 여기 진수의 최고 높은 자리를 좀 결정을 해주는데, 정수 부분이 3이면 천의 자리, 즉 네 자리수. 그거 천의 자리를 네 자리수라고 합니다. 그죠? 천의 자리 네 자리. 아, 왜 그러냐면, 자, 10의 3제곱은 1 빵빵 빵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3제곱은 동그라미 개수고 여기 1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몇 자리가 되는 거죠? 그쵸? 네 자리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 정수 부분이 3이 이제 의미하는 게 뭐냐면 10의 3승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10의 3제곱이라는 걸. 그러면 우리가 진수의 최고 높은 자리가 10의 3제곱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자릿수를 얘기할 때는 네 자리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네 자리. 10의 3제곱. 거기 있는 3제곱은 동그라미 개수고 앞에 1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릿수가 된다고요. 자, 그 다음 2면 그럼 몇 자릿수? 그쵸, 세 자릿수가 되는 거죠. 10의 제곱자리. 그 다음 1이면 두 자릿수가 되는 거죠. 10의 1제곱자리. 그죠? 자, 그 다음 0이면 한 자릿수. 그죠? 1의 자리. 그 다음 마이너스 1이면 소수 첫 번째 자리. 마이너스 2면 소수 두 번째 자리가 최고 높은 자리가 된다. 그런 얘기죠. 최고 높은 자리라는 것은 0이 아닌 숫자가 배열되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예요. 소수 두 번째 자리에서. 자, 그래서 제가 살짝 이제 여기 옆에다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정리를.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수 부분을 n이라고 해. 자, 여기 있는 n은 양수입니다. 여기 있는 n은 뭐? 양수죠.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에요. 0보다 크거나 같은 정수라고 하면 요 n이, 자, 그러면 얘는 진수가 뭐가 된다? n 플러스 1 자리가 된다. 그런 얘기죠. 최고 높은 자리가. 그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3이면 네 자리수, 2면 두 자리수, 2면 세 자리수. 그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만약에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n이면, 정수 부분이 뭐면? 마이너스 n이면, 즉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n, 즉 마이너스 정수면, 그죠?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정수면, 자, 얘는 진수가 소수 몇 번째 자리에서, 그쵸, n 번째 자리에서 0이 아닌 수가 뭐 되기 시작한다? 그쵸, 배열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최고 높은 자리가 소수 n번째 자리가 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만약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n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2면 소수 두 번째 자리. 자, 그리고 마이너스 1이면 소수 첫 번째 자리.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이면 소수 세 번째 자리. 자, 그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기 있는 정수 부분이라는 것은 진수의 뭐를 판단할 수 있다? 그쵸, 자릿수를 판단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여기 있는 진수를 보시면 여기 진수들의 엄청 아니고 진수들의 통일된 어떤 같은 점이 있죠. 그죠?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숫자의 배열 상태가 다 3, 4, 5로 시작하죠. 3, 4, 5. 그 다음에 여기 3, 4, 5, 3, 4, 5, 3, 4, 5, 3, 4, 5, 3, 4, 5. 그러니까 여기 진수의 숫자의 배열 상태, 수의 배열 상태는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하지
않고 자리만 바뀌고 있잖아요. 그럼 자리만 바뀌니까 여기 정수 부분만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소수 부분을 한번 보세요. 여기 소수 부분을. 이 소수 부분을. 자, 그러면 이 소수 부분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쵸, 변하지 않는다. 그럼 소수 부분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진수의 숫자의 배열 상태는 다 어떻다? 동일하다. 동일하다. 자, 여기까지 뭔 말인지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소수 부분이 같으면 진수의 수의 배열 상태가 서로 어떻다? 같다, 그런 얘기죠. 소수 부분이 같으면 진수의 숫자의 배열 상태가 서로 어떻다? 같다. 네. 자, 그러니까 이 소수 부분이라는 것은 수의 뭘 상태? 그쵸. 배열 상태를 약간 뭐 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있는데, 제가 강조한 부분 있잖아요. 그죠? 뭐가 같으면? 소수 부분이 같으면 진수의 수의 배열 상태가 어떻다? 똑같다. 그러니까 정수 부분이 다르면 뭐만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숫자의 배열 상태는 같은데 자릿수만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요.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나요? 자, 지금까지 이제 제가 길게 설명을 했지만 이게 바로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역할이 되겠어요. 자, 상용로그의 정수 부분은 자릿수 판단, 소수 부분은 수의 배열 상태 판단.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상용로그를 이제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그죠? 이제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의 역할을 아는데 일단 상용로그 계산도 할 줄 아셔야 되잖아요, 그죠? 상용로그 계산을. 자, 그래서 그 286페이지, 그죠? 286페이지 개념 체크가 있습니다. 286페이지의 개념 체크. 그 286페이지의 개념 체크를 제가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그것만 아시면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해야 될 내용들은 다 기억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개념 체크. 1번에 이제 1번을 보시면,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로그. 자, 5.57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계산하시는 거냐면, 1의 자리잖아요. 1의 자리. 1의 자리면 정수 부분이 0입니다. 그죠? 정수 부분이 0이고요. 자, 그리고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 최고 높은 자리하고 그 다음 자리 숫자에 점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1하고 10 사이에 있는 숫자면 여기 진수가 1하고 10 사이에 있는 숫자, 그러니까 최고 높은 자리가 1의 자리면 이 상로그 자체가 소수 부분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얘 자체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양의 소수 부분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럼 요 값은 어떻게 계산하는데요? 라고 물으면, 요 값은 어떻게 계산하는데요? 라고 물으면, 자, 일단 소수 부분은 얘 자체가 소수 부분이에요. 얘 자체가. 그러니까 정수 부분이 0이라는 거죠, 지금. 정수 부분이 0이고, 얘 자체가 소수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수 부분은 이제 뭘 찾아서 푼다? 그쵸, 상용로그표. 요 소수 부분은 상용로그표를 보고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1번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죠? 계산을 안 해드릴게요. 요거는 상용로그표를 보시면 되니까. 자, 그 다음 2번이 이렇습니다. 로그 6750인데요. 자, 앞으로 이제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꼭. 자, 몇 자릿수죠? 4자릿수죠. 4자릿수. 그럼 4자릿수면 정수 부분이, 그죠? 4자릿수면 정수 부분이 3이에요. 3. 꼭 정수 부분하고 여기 자릿수하고 연관이 지셔서 암기를 하셔서 풀으셔야 됩니다. 소수점 옮기는 방법도 있는데 꼭 정수 부분의 의미를 파악하셔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더 편하고 쉽게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4자릿수니까 정수 부분이 얼마다? 3이다. 자, 그 다음 여기 소수 부분이잖아요. 그죠? 소수 부분은 상용로그 표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셔야 되니까 어디에 무조건 점을 찍냐? 최고 높은 거랑 그 다음 숫자 사이에. 그러니까 6점 얼마죠? 750. 요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6.75죠? 6.75. 자, 요것만 이제 뭘 갖고? 상용로그 표를 갖고 계산하시면 된다, 이런 거죠. 자, 얘를 실제로 계산하면, 소수 부분 값이 됩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나요? 여기까지. 네. 자, 그 다음 이제 3번도 보면, 3번도. 자, 3번도 보면 이제 이렇게 있죠. 로그 0.
193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소수 몇 번째 자리? 그쵸, 첫 번째 자리. 그러니까 정수 부분이 얼마고? 마이너스 1이고, 자, 소수 부분을 찾기 위해서 일단 193이라고 쓰시고, 무조건 최고 높은 자리랑 그 다음 숫자에 뭘 찍는다? 점을 찍는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상용로그 표를 갖고 소수 부분을 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마지막 이제 4번인데요. 자, 4번 하나 더 설명을 드리고요. 자, 로그. 자, 0.00114예요. 자, 그러면 봐봐요. 0.001인데 소수 몇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에 0이 아닌 숫자가 배열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정수 부분이 얼마다? 마이너스 3. 그쵸? 자, 그리고 이제 소수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서 로그 뭐라고 쓰시면 되죠? 2.14라고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1하고 10 사이에 있는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 무조건 최고 높은 자리랑 그 다음 숫자 사이에 뭘 찍는다? 점을 찍는다. 자, 그리고 얘를 상용 로그 표를 갖고 소수 부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용 로그의 정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치 10인 로그가 이제 상용 로그의 정의고, 상용 로그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상용 로그의 값 중에 정수 부분과 이제 무슨 부분? 소수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수 부분은 꼭 양의 소수여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소수 부분하고 정수 부분을 결정을 했을 때 정수 부분의 역할은 진수의 자리를 결정한다는 거. 그죠? 자릿수를. 그 다음 소수 부분이라는 거는 수의 무슨 상태? 배열 상태를 결정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처럼 상용 로그를 이제 값을 계산을 하실 때 양의 소수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되기 위해서는? 그쵸, 양의 소수값이 되기 위해서는, 이 소수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최고 높은 자리랑 그 다음 숫자에 뭘 찍어줘야 된다? 그쵸, 점을 찍어줘야 된다. 이해 가셨죠? 그리고 정수 부분 계산할 때는 꼭 진수의 자릿수와 이 정수 부분의 관계를 꼭 이해를 하셔서 숙지를 하셔서 계산하실 때 그 방식대로 계산을 하신다는 거까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죠? 자, 그리고 자, 이제 내용 설명은 다 됐기 때문에 핵심 문제풀이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문제풀이를. 네.